제가 잠깐 와인딩 로드를 타볼 건데요. 얘가 드리프트 모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P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SC를 길게 눌러서 완전히 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양쪽을 당겨 가지고 3초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그 와인딩 로드를 따로 좀 리뷰를 해보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맛배기로 어떤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처럼 지금 드리프트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드리프트 모드의 맛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제가 시커멀 때만 다니다가 이렇게 낮 시간에 오니까 좀 새롭네요. 서스펜션이 지금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눌릴 때는 좀 단단한 부분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약 700m 앞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이게 드리프트 모드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여전히. 네. 제가 쫄보라서 가속 페달을 좀 다 못 밟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얘도 그런 게 있네요, 엄연히.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끝부분에서 뒤가 이렇게 날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얘가 스포츠 모드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모드까지 연동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같이 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또 나름의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네. 드리프트 모드로 지금 놓으니까 일단은 뒷바퀴로만 구동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제 느낌은요, 앞바퀴에 구동력을 보내지 않고 약간 오버부스트에 해당하는 출력을 뒷바퀴로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리프트 모드라는 것은요. 나중에 좀 와인딩에서 다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차의 느낌이 어떤지. 네, 지금 아무리 밟아도 가속 페달을 스포츠 모드면 아까 앞바퀴에도 이렇게 즉각부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은 즉시부터 구동력이 갔었는데요,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밟아도 앞바퀴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 차의 드리프트 모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앞바퀴로는 아예 동력을 끊고 뒷바퀴로 좀 출력을 높이면서 ELSD를 같이 작동시키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운전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오버스티어를 유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드리프트 모드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요, 스포츠 모드로 다시 그냥 가볼게요. 네, 지금 스포츠 모드라니까 체감적인 그 출력 차이도 드리프트보다 훨씬 세요. 모터를 두 개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를 지금 제가 느껴보니까요, 막 뭐 오버부스트 하면 490마력에 막 제로백 4.0초에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좀,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난 건 맞아요, 차가. 그렇지만은 좀 스포츠성을 좀 차에서 요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만족시킬 만한 맛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기는 무지 빠른데요, 그런 영역까지는 이 차가 바라지 않고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차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비우고 가겠습니다. 아까는 날씨가 흐리더니 지금은 또 이제 날씨가 좀 개네요. 저는 이 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조향도 같이 무거워졌거든요. 네, 저의 매우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티어링은 좀 이렇게 스포츠 주행할 때에도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 낮 시간에 오면 이렇군요. 네. 이 시간에 여기를 올 일이 없으니까 저 또한 매우 익숙한 길이긴 하지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GV60를 고른다면요, 이 퍼포먼스 사료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출력도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ELSD가 이 퍼포먼스 사륜에만 뒷바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포기할 수가 없네요. 아, 여기 요런 뷰인데 차가 하나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욕심이겠죠, 저의 욕심꾸러기 후후네요. 아, 저렇게 지붕 열고 가시는 분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이 아무래도 최고의 날씨죠, 이 오픈 에어 드라이빙을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실내 좀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다시 이제 보시면요,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AT 계열들, 그거와 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이 매우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 장치는 터치로 하는 부분도 이렇게 비슷하고요. 고급차예요. 이 GV60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고급차고 그 대신에 빠른 고급차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빠르지만 그 대신에 뭐 스포티하지는 않은 정도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너무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용도의 차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판단은요, 제가 이 차 퍼포먼스 사륜을 와인딩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요 정도 타보고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에 이제 많은 각 요소 부분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진득하고요, 움직임이. 그리고 이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요. 이제 가는 길에는 요 중강현실을 좀 켜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가는 길을 융단 그렇게 카페트를 깔아주는군요. 근데 이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는 좀 흥행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급차가 맞고요, 그런데다가 전기차죠. 그리고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여느 제네시스 모델들처럼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대도 되게 훌륭해요. 작정하고 나온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 차의 외관 이미지가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네시스가 뭐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그렇게 생겼나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실물로 이제 길에 다니는 위장막을 한 차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차가 늘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더 훌륭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고요. 일단 보조금이 이제 항상 그걸 포기하고 이 차를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얼마나 많은 차량들에게 지급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꽤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진입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차는 보니까는 배터리 용량이 아이오닉5 롱레인지보다 더 대략 5kWh 가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고성능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점이 좀 좋더라고요. 얘는 뭐 롱레인지랑 스탠다드랑 그런 부분이 없죠. GV60는 배터리 용량은 다 77.4였던 것 같아요, kWh로. 나중에 좀 GV60가 또 연식이 좀 바뀌고 나서 좀 그런 게 생긴다면은 이 퍼포먼스 사륜에만 좀 썸머 타이어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1인치로 휠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폭은 똑같이 이제 255mm이고 올 시즌이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때는 부족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를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요, 대략 못해도 거리가 한 70km 정도는 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 처음 아직도 배터리 용량은 100분율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클러스터의 오른편에 있는 메뉴를 바꾸는 거는요, 이제 어떤 아래 위 방향으로 그런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엄지를 대고 이렇게 아래 위로 하시면 됩니다. 좌우 방향, 아래 위 방향 그렇게 다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원래 이 버튼은 여기 조그만 칸만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였는데요, 요 왼쪽에 아래 위로 누르는 버튼은요, 이런 게 돼요. 보세요. 이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전체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으로까지 사용할 수가 있네요. 약 300m 앞. 이거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 그거를 좀 여태까지는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 방향입니다. 이제 드디어 활용을 좀 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변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커넥티드 버튼 뒤에 SOS 버튼을 따로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것도 아주 바람직한 필요했던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음색으로 해놓은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 밖에서 들을 때에도 뭔가 좀 다른 차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행자들에게 이 차의 존재감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외부로 소리가 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얘도 이제 왼쪽 패드를 제일 당기면 아이 페달이 있네요. 회생제동이 1, 2,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보다 더 윗단계로 아이 페달이 있죠. 그리고 아이 페달에서는 멈췄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정차까지 이 원페달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하는 건데, 이것도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뭐 잘 만든 거는 잘 만든다고 해야죠. 네. 지금 잠깐 그 앞바퀴로도 막대 그래프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는 에코 모드에서 아무리 이걸 밟아도 안 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보면은 앞바퀴로 한 칸이지만 구동력이 가죠.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네. 아주 낮은 속도에서만 출발해야 될 때 그 직후만 앞바퀴에도 일시적으로 모터의 힘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앞바퀴는 전혀 안 가죠. 이 차를 좀 투모터를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요, 에코모드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 체감적인 출력을 좀 즐기시려면요, 컴포트나 스포츠는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다시 강하게로 좀 가보고요, G엔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조작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고급져요. 차가 정말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가. G엔진 사운드 되게 재밌다. 요거 이렇게 뭐랄까요, 부분 가속으로, 부분 파트 스로틀로 엔진 RPM을 높여갈 때 고동감, 그것도 좀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사용자 사운드로 한번 가보면은 가속 페달 사운드 반응 이거 자체를 빠르게나 느리게 할 수 있네요. 더 일찍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게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G엔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G엔진 사운드는 전기차로 대세 흐름상 가긴 가야겠는데, 못내 엔진의 어떤 감성이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갑자기 가속하면서 그렇게 소리가 높일 때는 소리가 좀 덜 이쁘네요. 점진적으로 가속해 나갈 때, 그럴 때 소리가 더 좀 좋게 느껴집니다. 마스터 음량을 좀 키워볼까요?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다시 요거 퓨처리스틱, 이거는 너무 그래요. 너무 그래요. 이 모터 약 400m 앞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운드로 음량을 크게 해놓고 긴 시간 동안 참기는 좀 힘드네요. 이걸 버틸려면 버티고 개역이라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eGMP 플랫폼으로 N 모델도 나온다고 몇 달 전에 그 아반떼 N 공개 영상에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오면 재밌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로서는 그게 필요할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급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AT 이상급은 좀 만약에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의 색깔의 차이를 좀 분명히 줄 수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네, 스포츠 버전까지는 GV60도 GV60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줍니다. 나중에 이 차 한번 와인딩해서 좀 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차는 그러니까 글래스 루프, 비전 루프라고 하죠.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 높이를 낮춰 놓으니까 여기 헤드룸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룸이 때문에 이 지붕 옵션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디지털 미러, 사이드 미러는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한데요, 여전히 그 화각에서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에 아이오닉 5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거울도 있지만 거울은 이걸로 안 보이는 곳은 몸을 이렇게 숙이면 그럼 다른 위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정해진 화각으로만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치지 않는 그런 영역은 운전자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요, 저라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타면 탈수록요, 이 정도 차면 요 급에서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수입차 전기차를 굳이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또 우리나라 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심리상 비슷한 금액대라고 한다면은 남들의 이목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는 네, 제네시스가 좀 그런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외연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그렇게 키워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GV60를 내놓은 시점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전 전동화 방향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네,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좀 이 차의 출시는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처음으로, 현대 제네시스로서는 처음으로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요, 이것도 좀 머스트 옵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네시스에서는 렉시콘과 오랫동안 좀 함께 해왔잖아요. 이 차는 좀 전체적인 음의 해상력, 음의 선명도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에서는 좀 이 오디오의 색깔이 잘 어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행하는 환경 자체가 좀 더 조용하죠, 엔진차보다. 그러니까 엔진음과 배기음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데다가 기본적인 방음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에 민감하시거나 음악 듣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음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GV60의 이제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특별한 좀 사유가 없으시다면 꼭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다 켜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켜고 이렇게 가면요, 승차감이나 이 소음도 면에서 이 차의 가격대를 알아맞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퀄의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GV60는요, 확실히 승차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바퀴와 바퀴의 간격을 이렇게 쭉쭉 벌리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이 차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휠베이스가 이제 2900mm로 알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좋은 기여를 많이 하네요, 차에게. 전기차인 GV60가 이제 상대해야 될 차들은 타 브랜드의 이제 전기차인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같은 집안 안에 있는 GV70도 에게도 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GV70는 지금 순수 엔진으로만 모든 게 구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둘의 어떤 구동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둘이 차가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전혀 다른 점, 그걸로 인한 장점이 서로 다른 점이 그 둘 간에 좀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니시스 GV60의 퍼포먼스 사륜 구동 모델의 일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5km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